그냥 이제 일을 하다가 만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마케터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어떤 브랜드 하나를 소개시켜 줬는데 정확히 이 영상을 통해서 저도 퍼즈플리즈를 만나게 됐습니다. You're such a mess. You don't clean. You don't organize like the details. How's work these days? 이 어떤 광고를 보고 정말 감각적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해서 그 뒤로 이 브랜드의 어떤 행보들을 살펴보고 좀 조사를 하기도 했는데 정말 좀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팬들이 막 되게 활발하기보다는 약간 좀 아이 성향이 많은 소극적인 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았어요. 그것도 어떤 브랜드의 특성이나 성향에 따른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가 재미있는 건 제가 모든 버벌 브랜딩은 홈페이지에 어디를 보면 된다고 했었죠? 어바웃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바웃 PP를 한번 볼게요. 퍼즈플리즈. 일단 여기를 보면 퍼즈플리즈의 시작, 부부의 첫 사업 이야기와 브랜드 오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설명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포스팅을 쫙 해놨어요. 그래서 이 포스팅을 보려면 뭔가 첫 번째 글부터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곳에 내가 알고 싶은 버벌 브랜딩이나 브랜드의 방향성이 적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콜린스의 메이커스 노트랑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모베러웍스의 브이로그랑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포스팅에는 마지막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모든 영감은 집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퍼즈플리즈의 아마 미션이 아닐까? 그러니까 모든 영감은 집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니까 집에 관한 이야기 혹은 집에 관한 상품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그런 것에 대한 설득력이 다가오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스팅을 한번 볼게요. 우리의 다른 이름이 필요한데 뭐라고 부르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천천히 살고 싶은데 자유로운 걸로 하자. 대단한 거 말고 소소한 걸로, 여유로운 거, 남한테 보여지는 거 말고 나를 위한 걸로. 놀면서 일하고 싶은데 누가 시키면 꼭 그거 하기 싫더라고. PP로 할 거야. 라고 이제 어떤 대화 형식으로 쫙 썼는데요. 저는 이게 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에서 타겟들, 그러니까 밖으로 향하는 문장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타겟은 천천히 살고 싶어 해. 우리의 타겟은 대단한 거 말고 소소한 걸로.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이야기들을 누가 한 거냐, 브랜드 오너, 그 부부 사업가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 오너랑 우리가 바라는 타겟의 모습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럼 퍼즈플리즈라고 짓자. 우리처럼 반대로 살고 싶어하는 괴짜들이 있을 텐데 반대로 살고 싶어하는 괴짜가 정확히 타겟이 되는 거겠죠. 남들이 다 원하면 꼭 그건 하기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반대로 살고 싶어하는 괴짜들, 이 타겟인 것은 되게 중요한 건데, 예전에는 이 브랜드 어떤 비즈니스의 타겟을 되게 인구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20대 여성이 이 브랜드를 많이 소비할 것이다. 이 뭐 30대 어떤 남성은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브랜드 오너로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가진 취향, 내가 가진 감각, 내가 가진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브랜드를 만들면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일 거야 라고 하는 게 지금 브랜드가 타겟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히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를, 그리고 이 장면을 딱 여기 깔아놓은 건 정확히 이 무드, 이 모습, 이 작품, 제가 브랜드 레시피에서 얘기했던 나의 인생 작품 골라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작품이 우리 PP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야 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여기 넣었을 수가 없어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라는 글이 되게 크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브랜드를 수식할 수 있는 원 센텐스 혹은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하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퍼즈플리즈라는 게 이제 잠깐 멈추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퍼즈 게임
이라고 해서 막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PPP 하면은 이제 게임 잠깐 멈춰줘야 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 잠깐 멈췄을 때 좀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여유? 그런 게 아닐까라고 그냥 지금까지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서로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랑 패션 디자이너래요. 그러니까 비주얼 브랜딩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파자마를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이 파자마를 선택한 이유가 쭉 나와 있어요. 아마 집으로부터 시작한 어떤 이야기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무드보드를 만드는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무드보드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X축과 Y축을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서, 그러니까 저는 니즈랑 원츠로 X축과 Y축을 만들었는데 PP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것이냐에 대해서 무드보드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드보드 2 같은 경우는 제가 예술가의 브랜딩에서 이야기했던 현대카드가 사용했던 이미지들 모으는 그런 방법들을 실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들이 나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런 글들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좋은 것 같고, 저는 사실 퍼즈플리즈가 너무 좋은 게 이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퍼즈플리즈에게 이제 다른 어떤 의류 브랜드들은 뭐 24년 FW 시즌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25년 SS 이렇게 부르는데 퍼즈플리즈는 그 시즌을 캠페인으로 풀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인 모든 영감은 집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미션 아래 다양한 캠페인들을 전개하고 그 캠페인을 시즌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시즌에 어울리는 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캠페인이라는 게 오프라인에서 진행된다고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온라인에서도 캠페인을 진행을 할 수가 있더라. 시즌제로. 캠페인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소비자한테 이 고객 경험을 일관되게 제공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그것이 좀 헤리티지가 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고객 경험 설계가 되어 있다면 그걸 좀 캠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좀 되게 잘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좀 편별로 다 광고 같은 게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고를 보는 재미 같은 것들도 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